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들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기자계 선덕여왕 박연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까지는 저 시사전사 토로 이러다가 네. 지금 뭐 유튜브에도 선덕여왕 인정. 예. 지난주부터 아주 선덕여왕. 그래서 네. 제작진이 오늘부터 박연미 기자 애칭을 시사전사에서 선덕여왕으로 바꿔버렸어요. 신분이 그렇죠? 급히 상승했네요. 여왕의 네. 선골이 돼버렸었어요. 오. 연두단 청취자께서 허리케인 라디오 오늘도 유튜브 동접자 1,000명 돌파인가요? 도와주세요. 아직 도와주세요. 애가 어립니다. 493명. 네. 애기 밖에 좀 데리고 다니잖아요. 네, 아직 또. 애가 네. 어려요. 도와주세요. 오늘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에요. 박연미 기자 나오는. 저도 좀 도와주십시오. 뭘 도와줘요? 얼마나 좀 무겁기만 하고 불쌍하잖아요. 형 이러지 마. 뚱커벨 어제 한잔 하셨나? 얼굴이 터질 것 같아 이런 문자 보내셨네 유튜브로. 이분이 봤나요? 네. 얼굴 얘기하는데 이지화 청취자도 3명 중에 박연미 기자님 얼굴이 제일 작아요. 주먹만 해요. 최고예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주먹보다 조금 더 작은 거 아니에요? 따뜻한 온정. 네. 선덕여왕이 한자로 쓰면 착할선의 덕덕자 아닙니까? 예. 본명도 덕만이었죠. 덕만. 그렇죠. 김덕만.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 겁니다. 시원한 냉커피 또 쿠폰 준비되어 있는 거 아시죠? 무거운 뉴스 잘 듣고 퀴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또 70형님 등장하셨어. 일구야 서당 다녔냐? 예, 안 다녔습니다. 70형님. 예. 서당 말고 도산서원 도산서원은 아니시죠? 출신이잖아요. 도산서원 차석 졸업. 사설처럼. 수석은 박연미 기자죠. 네. 자, 본론 들어가자고요. 예. 자, 먼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오늘 저 박원순 시장 고소 여성을 향해서 직접 사과를 했죠. 네, 오늘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그 통절하게 피해자의 그 슬픔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을 했습니다. 해서 관련해서 그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성의식 교육도 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앞서서 민주당 차원에서는 강훈식 대변인을 통해 한번 사과 의사가 전달이 된 적이 있었는데 대표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당 차원 조사는 어렵고 서울시하고 경찰을 통한 진상 조사를 당부했죠. 오늘 11시에 서울시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죠. 이 진상규명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또 2차 가해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있다면 서울시청 내의 관계자입니다. 이 징계하겠다, 처벌 조치를 할 의지를 그렇게 밝혔는데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와 또 경찰이 진상 규명을 하기로 했고 실제 경찰에서는 이제 당사자인 서울시장이 박 시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또 결론 짓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만큼 이제 관계 전문가들과 이 객관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당에서 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네, 반면에 통합당은 사과의 진정성을 문제 삼고 있는데 진상규명 위한 청문회 계획도 밝혔는데 일단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고요? 네, 청문회까지 가기 전에 각 관련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게 통합당의 입장인데요. 통합당 진상조사위원회도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어제 그 원내 대책회의가 있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행정안전위원회하고 여성가족위원회 등에서 상임위 차원의 진상규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청문회를 어떻게 진행할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검찰에 송치를 해서 추가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거에 있어요. 고소 이 정황이 네. 이 새 나갔다 이런 주장이 나와서 경찰이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그래서 박원순 시장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피해 호소인이 이 경찰에 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사실은 이 관련자에게 새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박 시장이 먼저 알았다.
라는 것이 이제 전해지면서 어떤 의혹이 일어나고 있냐면 뭐 청와대에서 알려준 것이냐 아니면 경찰에서 새 나간 거냐 또는 서울시 관계자가 누군가로부터 전달받고서 이것을 박 시장에게 전달을 했던 것이냐 이 관련해서 이제 고한석 비서실장입니다. 예. 고한석 비서실장은 또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의 또 부원장을 역임했게 된 인물인데 상당히 이제 전략가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인데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이 박 시장과의 이 관계 또 동선을 정확하게 이 사망 직전까지 알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런 네. 만큼 이 고한석 비서실장이 고 비서실장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이제 경찰이 소환 참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내용이 알려졌냐면은 실종되기 직전 공간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인물이 바로 고 비서실장이고요. 네. 또 마지막 통화 이 박 시장이 사망 사건이 있었던 당일날 오후 1시 39분에 통화를 했던 인물 역시 바로 고 비서실장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이제 기자가 물어봤더니 관련 내용은 경찰에는 진술을 했고 이것을 지금 공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또 밝혔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서울시에 임순영 젠더 특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성평등을 다루고 이런 성 관련되는 문제를 서울시 차원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수립을 하고 또 시장에게도 조언하는 인물인데 임순영 젠더 특보가 시장에게 알려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어서 이 의혹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고한석 비서실장을 참고인 조사를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고수 사실을 그 피고인한테 먼저 알려주게 된다면 증거 인멸 그렇죠. 우려가 있고 네. 공정한 수사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문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서울시가 그래서 이번 그 사건 정황을 알고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민간합동조사단 구성으로 이제 진상 규명한다는 입장이죠 지금. 네, 오늘 오전에 그 기자 회견이 있었는데 서울시 차원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온 건 처음입니다. 황인식 대변인을 통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겠고 그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하는 그 분이 2차 가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분과 접촉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 내부에서 어떻게 의사조율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자들의 질문을 충분히 답하지 못해서 동어반복이었다 이런 비판도 일부 있습니다. 네. 여성과 인권, 법률 관련한 관계자들을 다 포함시키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향후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일단은 그 젠더 특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들도 있고 의혹도 있는 상황에 대해 질문이 나왔거든요. 네. 진짜 보고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했느냐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냥 그 관련 보도를 통해서만 접했지 직접 본인이 밝힐 내용이라고 본다 해서 답변을 피했는데 뭐 일부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풍문이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느냐고 시장에게 물었다. 그냥 그 정도였다. 이 임순영 특보가 그 정도 입장을 밝힌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네. 이야기는요. 네. 옛날에 그 미실이 주제 음악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미실과 이 선덕여왕과 미실은 정적이었죠. 정적이죠. 그 미실은 그 신라 시대의 진흥왕부터 진평왕 시기에 이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여자인데 예. 진흥왕은 미실 아버지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오.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오. 고조 할아버지. 진흥왕이 신라 24대 왕이고 그 선덕여왕 아버지는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사망을 합니다. 숙부인 진지왕에 이어서 그 진평왕이 이제 왕위에 올랐죠. 왕위에 네. 올랐다가 그 다음에 신라 최초의 여왕인 27대 선덕여왕이 즉위를 하게 된 건데 미실하고는 그 정적인 그런 그렇죠. 관계였습니다. 승자는 그래도 이제 만덕이 선덕여왕이 된 거고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미실하고 선덕여왕이 그렇게 대치할 만한 시간이 길지는 않았을 거다. 예. 그 수명의 어떤 그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던 네. 그 시기를 고려하면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자 황현필 선생님이시네요. 예, 빠져듭니다. 선덕여왕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뭐 시사 선덕여왕답습니다. 신라 역사를 꿰차고 계시네요, 그냥. 네. 예.
우리 선덕여왕님한테 비타민 하나 드려야 되겠네. 아, 바이타민? 힘 좀 내시라고. 바이타민. 아 근데 우리 선덕 여왕은 박연미 기자는 네. 역사 전공이에요. 아 저요? 아니 전 시사 전공이에요. 청취자 2700님께서 늘 청취하면서 오랜만에 참여해 봅니다. 날씨가 더워지는데 나이 먹고 미화 일을 하고 있어요. 노래 신청하고 싶네요. 이명웅 이제 나만 믿어요 듣고 싶어요. 아 미화 일 하시는군요. 날도 더운데 힘드시겠네요. 깨알 홍보 좀 2700님하고 청취자 여러분께 해드릴게요. 이명웅 씨가 내일 스튜디오에 허리케인 라디오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합니다. 오. 자, 2700님하고 청취자 여러분들 내일 꼭 들어보십시오. 미스터 허리케인이. 트롯 3인방 이명웅 씨 말고도 이찬원, 장민호 이렇게 이야. 3인방 허리케인 라디오에 출격합니다. 종합 선물 세트. 네. 네. 내일 청취율은 대폭발하겠네요. 그렇죠. 저도 본방사수 할게요. 김경래 PD 냉커피 남은 거죠 없어? 있대요. 2700님 미화일 하시는데 힘드실 텐데 한 잔 보내드릴게요. 와. 네. 자 역사 신라 역사 강의에 이어서 내일 또 예고까지. 자 두 번째 이야기 이제 국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야가 이제 뒤늦게 7월 국회 일정에 합의했어요. 역대 국회 그러니까 87년도 직선제 개헌 이후에 가장 늦게 개원하는 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 우려 속에 16일 바로 내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지금 비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원을 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이제 이 개원식을 하게 되는데 청와대에서도 대통령 개원 연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아직 결정되진 됐다는 얘기는 아직 최종 결정은 없고요. 안 되는데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 21대 국회 개원이 하기 전에 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특보 조호영 원내대표 청와대로 불러서 또 오찬 회동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줄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이달 말인 22일부터 24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이 있고 또 30일 그리고 다음 달 4일에는 안건 관련해서 처리되는 본회의가 개최될 그런 일정입니다. 내일 그러니까 국회 개원식이 이제 오후 2시예요. 네. 내일 오후 2시에 참 국회 개원식도 하고 대법원에서 이재명 지사 판결도 나오고 네. 이명웅 출연도 있고요. 이명웅 출연은 이제 3시고요. 역사적인 날입니다. 네. 허리케인 라디오 하는 시간에 이렇게 국내외에 굵직한 현안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여기 세계- 맞춘 거죠. 네. 허리케인 시간에. 그런가요? 네.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는 21일 교섭단체 연설이 있고 이제 대정부 질문이 있다는데 공수처 후속 조치나 대북 정책 같은 쟁점이 뭐 많지 않습니까? 네, 쟁점이 수두룩합니다. 22일부터 24일까지 순차적으로 정치 외교 통일 안보,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 뭐 정치 상황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대북 관계도 좋지 않고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와 관련해서도 3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22일에 쟁점이 될 것 같고 경제 쪽은 뭐니 해도 부동산입니다. 지금 가장 핫한 이슈인데 규제의 약발이 먹히질 않고 있다. 이런 비판 속에서 정부가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 역시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교육, 사회, 문화 관련해서도 향후에 코로나 사태 이후 학사 일정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게 어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또 화상으로 내용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수석 부회장 이 한국판 뉴딜 발표가 있었거든요. 이 관련되는 내용도 후속 법안도 있기 때문에 뭐 22일부터 24일까지 되는 대정부 질문에서 상당히 중요한 또 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네. 내일 국회 개원 연설을 결정했답니다. 아, 네, 결정이 됐군요. 네. 국회 협조가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내놨어요. 네. 청와대에서. 자, 안건 처리 본회의는 좀 얼마로 잡혔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안건 처리하는 것은 30일 날 그리고 다음 달 4일 이제 안건 처리 관련해서 본회의가 이루어지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3차 추경 예산으로 인해서 이 하반기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 고삐를 당기게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이번 국회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 달 논의되고 또 북한 관련되는 내용들 있는데 사실 이번 달 말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24일로 예정이 되어 있나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입니다. 네, 24일입니까? 네네. 23일입니다. 3일입니다. 다음 주 네. 목요일이네요. 예. 그리고 20일 날에는 이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국회 이 관련되는 법안도 상당히 심도 있게 또 치열하게 논의가 되겠지만 인사청문회도 상당히 뜨거울 것으로 그러네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선동영 네. 시사전사 그 인사청문회가 아주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여야 간에. 네. 20일에 먼저 열리게 되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사실 당초에는 무난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박원순 시장의 그 사건 이후에는 관련해서 정무라인이 이른바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젠더 특보를 그 참고인 내지 증인으로 부를 것이냐 등등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여야 간의 합의해서 부르기로 한 사람들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23일 10시부터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당초에 크게 뭐 문제가 될 게 있겠느냐 다선 의원인데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뭐 병역 관련 면제 의혹이 또 있다 이게 야당의 주장인데요. 척추 관절병으로 그 면제를 받았는데 뭐 카레이싱을 한다거나 뭐 관련해서 이런 영상들이 있다. 뭐 물론 이인영 후보 측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이게 연출된 홍보 영상이라는 입장이고요. 네. 유학 자금의 출처, 유학 가게 된 경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예. 네, 선동영 주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알려 들어가는데요, 네. 음악에. 네. 그 우리가 왜 중간 비지로 썼던 에밀레 종 있잖아요. 네. 예, 이 에밀레 종이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선동여왕 때 에밀레 종이 있었을게요, 없었을게요? 없었다. 없었죠. 야, 어떻게 알았어요? 있었으면 안 물어보셨겠죠. 그냥 찍은 아, 거예요? 이게 전문 용어로 그건가요? 통박 아니 이게 감 센스. 촉. 네, 촉. 네. 선동여왕 한참 뒤에 이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에밀레 종은. 네. 자, 마지막 이야기는 저 공수처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이 바로 오늘까지인데 결국 이제 뭐 날짜 넘기게 됐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국민 여론은 빨리 이제 공수처를 설치하고 공수처장이 임명이 돼서 경찰 또 이제 검찰이죠. 검찰 개혁에 이제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를 바라고 있는 국민 여론입니다. 관련된 조사에서도 상당히 높은 국민들의 반응을 읽을 수 있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후보자 추천위원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그러니까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이제 본격적인 공수처가 되는데 이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는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말이에요. 그래서 여당도 그렇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또 한 명이 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장성근 변호사. 그래서 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래통합당은 이 추천위원회 참여를 지금 또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얼마나 빨리 이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공수처장이 추천되느냐 이게 1순위가 됩니다. 뭐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네. 예, 비타민 하나 드려야지 또. 네. 예, 참 잘했어요. 한 통 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예. 네. 자, 이 공수처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밑줄 쳐야죠. 네, 중요합니다. 네. 밑줄 밑줄 치셔야 치고 되고요. 네. 별 몇 개 달아야 돼요. 별은 100개. 별 100개. 네. 예, 공수처 중요합니다. 자, 이 공수처 권한이 막강한 만큼 여야 대립도 아주 치열했죠. 네, 공수처 권한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대통령을 포함한 국회의장, 대법원장, 대법관, 경무관 이상의 경찰, 판사에 대한 기소권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면 관행의 제동도 걸 수가 있고 만약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를 여러 군데에서 수사하고 있다. 그럼 공수처가 가장 우선권을 갖게 되는데요. 네. 과거에 우리가 지난해로 시계를 돌려보면 20대 국회 입법 당시부터 치열한 몸싸움까지 벌이면서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였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이 공수처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에 태울 거냐 말 거냐 이걸 놓고 그 이른바 빠루라고 했던 노루발까지 등장을 예, 했잖아요.
당시 자유한국당, 현재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뭐 의원권 앞에서 연좌 농성도 벌였고요. 결국은 전자입법 시스템으로 발의가 돼서 이게 처리가 되는 과정까지 지난해 연말에도 진통을 한번 겪었는데 아마 앞으로도 후속 조치를 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연내 출범 가능할까요? 이러다가 지금 뭐 8월 이제 9월 이제 한 하반기 6개월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왜 아니 미래통합당에서 끝끝내 참여를 거부한다면 그러면은 가능한 여당과 또 나머지 정당들이 합해서 이 추천위원회에서 공수처장을 추천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대통령도 2명을 임명하고 또 나머지 이제 법원 행정처장 또 이제 여당에서도 임명하라고 야당이 2명입니다. 네. 그런데 7명 중에서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7명 중에서 6명 이상의 동의인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2명이거든요. 그럼 2명이 빠져버리게 되면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되면은 이거 정말 이 발목 잡는 건 아니냐. 그렇다면 이 법안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걸 마구잡이로 또 밀어붙일 수만도 없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공수처 설치의 경우에는 좀 야당과 협력을 하라 이렇게 또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걸 미래통합당이 계속해서 이 참여를 안 할 수 있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이 바로 국민 여론입니다. 네. 국민 여론 때문에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자체가 위헌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 청구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만큼 이것 자체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발표가 되고 나면 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좀 더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